조갑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1년 9월 20일 새벽 5시입니다. 지난 4월 7일 부산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국민의힘 후보가 대승한 원인 중에 상당히 중요한 요소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반문재인 세력, 그러니까 국민의힘 후보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사전투표에 많이 참석했습니다. 전에보다도. 이 사전투표를 놓고 당시 국민의힘 당 지도부에서 고민을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4.15 총선에서 부정투개표가 있었다. 특히 사전투표에서 조작이 있었다. 전산 조작이 있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아주 적극적으로 움직이면서 사전투표 하지 말자 하는 캠페인을 벌이지 않을까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국민의힘에서 나서가지고 사전투표 해도 괜찮다. 사전투표에 부정 없다 하는 캠페인을 벌였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두 사람이 상당히 좋은 역할을 했습니다. 안철수, 윤석열 두 사람입니다. 안철수, 윤석열 두 사람이 사전투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전투표에 부정이 있다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에게 상당한, 특히 젊은 세대에게 상당한 메시지를 주어가지고 사전투표에서도 지지 않았습니다. 국민의힘이 지지 않았습니다. 사전투표를 누가 많이 하느냐 하면 젊은 사람들이 많이 합니다. 젊은 사람들은 따로 일할 게 많고 얼마나 바쁩니까? 알바도 해야 되고 또 직장도 말단 직원이니까 함부로 투표하러 가는 게 눈치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전투표를 해놓고 그날이 휴일이면 놀러 가겠다는 사람들이 젊은 층에 많죠. 더구나 내년 대통령 선거는 젊은 표를 얻지 못하면 지게 되어 있습니다. 다행히 이준석 당대표가 2030 세대의 마음을 잡고 있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좀 못마땅하더라도 참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난주에 있었던 토론회에서 황교안 미래통합당 당시의 대표가 나와가지고 뒤늦게 이 사전투표 개표 부정에 동조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토론회장에서 여러 후보들에게 질문을 했어요. 근데 그 질문을 받은 사람들이 어느 한 사람도 부정투개표 없었다고 생각하지만은 혹시 딱 잘라 부정해버리면은 그 사람들로부터 공격을 당할까 겁을 먹은 것이 분명한데 애매모호하게 한 번 더 알아보겠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만 원희룡 후보만이 딱 부러지게 그런 주장이 할 수 있죠. 그러나 그걸 믿음의 영역으로 가져가면은 곤란합니다. 그러면서 선거에 지장을 줍니다. 또는 문재인 세력으로부터 웃음거리가 됩니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거기 참석한 사람 중에서 특히 홍준표, 하태경, 원희룡 이런 사람들은 딱 부러지게 부정투개표 없었다고 주장하는 사람인데 이렇게 해놓으니까 이 한때 잠잠하던 이 음모론자들이 아주 기고만장해가지고 다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어떤 결과가 빚어질까요? 내년 대통령 선거에서 사전투표하지 말자. 사전투표하면은 그게 조작이 된다더라. 이게 확산이 되면은 선거에서 지는 거죠. 간단하게 말하면 선거 지는 겁니다. 공든탑이 무너진다 이겁니다. 선거에.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누가 해결을 해야 되느냐. 이 후보들에게 맡겨놓아서는 안 되고 이것은 당 차원에서 해결을 해야 됩니다. 즉 이준석 당대표와 그리고 정홍원 이 경선관리위원장이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특히 이준석 당대표가 당대표로 당선된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용감하게 이런 음모론자들과 싸운 데 대해서 평가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하태경 후보가 해결을 해야 됩니다. 다음 토론회 때는 하태경 후보가 이 문제를 정면으로 황교안 당시 대표에게 제기해가지고 여기서 결론을 내도록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이 음모론이라는 것은 바이러스와 같습니다. 이 음모론에 감염되었으므로 한국의 우파가 지금 이렇게 공경에 처했습니다. 음모론자들은 분열시킵니다. 우파 속에, 보수 속에서도 음모론자들이 한 사람만 들어가도 그 조직이 그냥 무너져 버립니다. 그 한 사람이 보기 싫어서 다른 사람 나오지도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모임에. 음모론에 한번 빠져버리면 사람이 아주 무모하고 나쁜 의미에서 아주 용감해집니다. 어떻게 황교안 대표라는 사람이 좋은 학교 나와가지고 출세해가지고 법무장관, 국무총리, 대통령 권한대행까지 지낸 사람이 그렇게 무모한 이야기를 하느냐. 그게 바로 음모론이라는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면은 황교안처럼 행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준석 대표가 그 고민을 어제 페이스북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긴 했네요. 한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2030 지지율에 도취해야 될 것이 아니라 이들이 삶을 바꾸기 위해 투표장에 나갈 수 있게 하는 노력이 중요합니다. 후보 경선은 몰라도 대선 본선은 모바일 투표가 아닙니다. 후보 경선은 몰라도 대선 본선은 모바일 투표가 아닙니다. 이게 중요하죠. 알바 시간을 쪼개서 투표하러 갈 동인을 만들어야 하고 주소지에 거주하지 않는 비중이 높은 젊은 세대가 사전투표에 적극 참여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부정쟁이들이 오히려 이에 역행하는 선동을 하고 있죠. 젊은 세대 투표율을 못 올리면 진다는 이야기를 하면 또 부정쟁이들은 왜 진다는 이야기를 하냐고 합니다. 진짜 황당합니다. 여기서 부정쟁이들이라고 했는데 아마 제 짐작으로는 이준석 대표의 머릿속에는 황교안 후보를 염두에 둔 듯합니다. 부정쟁이들. 현실은 부정쟁이들이 오히려 이에 역행하는 선동을 하고 있죠. 젊은 세대 투표율을 못 올리면 진다는 이야기를 하면 또 부정쟁이들은 또 왜 진다는 이야기를 하냐고 합니다. 진짜 황당합니다. 재검표를 해가지고 여기 말한 부정쟁이들이 주장하는 그런 전산 조작은 없었다는 것이 밝혀져도 또 다른 지엽적인 걸 들고 나와가지고 또 문제 삼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웃기는 것은 이 음모론자들의 상당수가 지난 미국 대선 때 미국에서도 한국과 같은 그런 전산 조작이 있었다. 그래서 트럼프가 억울하게 떨어졌다 해가지고 몇 달 동안 우리 국민들의 판단력을 흐리게 하는 그런 짓을 한 사람들입니다. 이 속에서 느닷없이 나타난 사람이 황교안 후보입니다. 황교안 후보가 알고도 그렇게 한다면은 그건 정말 나쁜 사람이고, 모른다면은 어떻게 그런 분별력으로 지금까지 법무장관, 국무총리, 대통령 권한대행을 했는지 참 그게 미스터리입니다. 어찌하였든 이준석, 정홍원 그리고 하태경 이 세 사람이 이 문제를 해결해야지, 이거 방치하다가는 내년 대통령 선거 때 큰 일을 당할 겁니다. 감사합니다.